안녕하세요. 정도십의 저자 박일영입니다. 지난 1강에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자존감도 바뀐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요즘에 뇌과학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뇌의 신비들을 밝혀내서 놀라운 사실들을 지금 많이 이렇게 방송에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뇌과학이라고 말을 하는 이 분야가 전에는 의학계에서 정신과나 이렇게 심리 상담, 심리 치료, 또 나아가서는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쪽으로 쓰였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NLP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은 NLP가 말하는 인간의 사고 체계를 살펴보면서 왜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NLP는요, N은 신경, 즉 뇌의 움직임을 뜻하고요. 이 뇌의 움직임에는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시각, 청각, 신체 감각, 후각, 미각, 우리가 오감이라고 흔히 얘기하는 이 모든 감각 플러스 우리가 육감이라고 알고 있는 뭔가 보이지 설명하지는 못하지만 뭔가 딱 느낌이 있는 이 육감까지도 우리 뇌에서 다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L은 언어를 쓰고요. 말과 행동을 포함합니다. 이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포함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 행동에는요, 동작, 표정, 목소리, 톤, 호흡, 이런 것들을 비언어라고 하는데, 말로 하지 않으니까 언어라고는 말하지 않지만, 비언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말은 안 해도 표정으로서 상대방한테 기분 나쁜 거, 기분 좋은 느낌들, 이런 거 다 전달할 수 있죠. 이 모든 걸 토탈해서 비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과 이 비언어들이 다 포함된 것을 뜻합니다. P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고요. 개개인이 행동과 감정, 그리고 어떤 패턴들이 있죠. 사람마다 다른 이 패턴들이 뇌에서 다 프로그램 돼서 그 사람 안에 기억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패턴으로 행동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해서 NLP는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도 시키고요. 사람을 더 좋은 이상적인 사람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 방법들을 오늘 다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의 사고 체계는요, 이게 핵심입니다. 인간은 모든 정보를 언어로 뇌에 기록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우리 머릿속에서는 단어, 언어로 그 뜻을 다 세포에다가 입력을 해서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아둘 거는 인간에게 언어는 그 인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우리 뇌세포는요, 하나하나마다 언어로서 정보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봤다? 그러면 그거를 본 거를 언어로 딱 뇌 속에다가 이건 뭐야?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대뇌피질은요, 감각, 운동, 언어 등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시냅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신경세포의 모든 활동들을 조절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 운동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막 숨차고 힘들고 이럴 때 시냅스에서 야, 힘들어, 그만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활동들을 한다고 그래요. 그럼 인간의 뇌세포 수는 어떻게 되느냐? 요즘에 뇌과학에서 많이 밝히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인간은 태어날 때 10억 개 정도의 뇌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도 있고, 더 많다, 아니다, 더 적다,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간의 뇌세포는 10억 개라고 하더라도 하나의 뇌세포에다가 하나의 언어를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뇌피질하고 시냅스가 활동을 하면서 이 정보를 가지고 다양한 정보하고 유출을 해서 하나의 결론을 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국가에서 운영하는 어떤 슈퍼컴퓨터 1000대가 오더라도 우리 인간의 뇌 기능은 못 쫓아온다고 그래요. 네, 해서 인간의 뇌세포는 천문학적이다.
아직까지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 네,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알고 개발만 하면은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무궁한 자원이 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간은 언어로 사고한다. 왜 그러냐? 만약 당신에게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누군가를 만났어요. 근데 상대에게 이름이 없어요. 그럼 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네, 순간 머리에 지나죠. 이런 생각 안 해보고 사니까. 네. 그 대상을 인식해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뇌가 언어로서 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은 누구야 이렇게 딱 결론을 지어놓고 그 사람을 살펴서 이런 특성이 있고 이런 그 어떤 사람이야 하는 자기만의 어떤 유추를 하죠. 근데 이름이 없다 그러면 입력 자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과라고 하는 이유도 딱 보면은 이건 사과야. 이러니까 상대를 만나서 그 사람의 이름을 딱 들으면 이 사람은 어때? 이것과 사과라고 딱 하면 우리는 딱 머릿속에 떠오르죠. 사과는 익었을 때 빨간색, 맛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정보를 이렇게 쭉 꺼내 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한테 이름이 없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 뇌는 굉장히 힘들어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든 사물은 언어로 인식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있죠? 내가 뭐라고 표현한 것들. 그거는 내 속에 있는 언어라는 뜻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만큼 그 언어를 꺼내서 사고하기 때문에 내가 보는 그 상대방이 그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그 사물이 원래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거에 헷갈리고 이런 거에 구분이 잘 안 되는 사람들이 보통 우리는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든 것을 언어로 기억하고 언어로 표현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게 NLP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면 나의 언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나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를 써보세요. 어떤 단어든. 나를 딱 생각하고 쓰면 나는 뭐다, 누구다, 나는 이렇다, 나는 어쩌다, 이런 걸 느낀다, 이런 걸 말한다, 뭐 다 사용하셔도 돼요. 이런 것들을 1분 동안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그 단어를 구분해 주세요. 반드시 긍정의 단어와 부정의 단어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분 동안 내가 몇 개를 쓸 수 있는지, 또 1분 동안 내가 쓴 단어가 부정이 많은지 긍정이 많은지 반드시 구분해 주세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단어를 써보세요 그러면은 20개를 기준으로 저는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0개 이하면은 그 분야에 내가 관심이 없다. 20개 이상이면 그 분야에 내가 관심이 평소에도 많았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나의 언어를 찾는데요. 지금 쓰신 단어가 현재 나의 상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냐하면 단어를 쓰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거는 내 속에 들어있는 정보를 꺼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을 안 해봐요. 나는 왜 사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는 뭐 어떤 게 장점인지, 나는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쭉 자기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살펴보지 않으면 20개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나를 돌보지 않고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20개 이하다 그러면 나를 돌아볼 때다. 아무리 바쁜 삶이라도 할지라도 그 중에 뭐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우리 머리로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걷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지,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올바른 것이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많이 자기 자신의 내면을 돌아본 사람은 이 시계가 금방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작업을 안 하고
그냥 떠밀려서 세상의 풍파에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사는 사람들은요, 10개 쓰기도 힘들어요. 제가 강의하면서 시켜보면 10개 쓰는 사람도 생각외로 많이 나와요.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0개 이상을 썼다. 그러면은요, 내가 추구하는 내 삶이 있죠.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고 싶어. 또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 이 내가 정한 이상과 내가 지금 쓴 이 글의 단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 단어에서 내가 꿈꾸는 나의 모습대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써는 거 보니까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네? 이런 것들이 발견될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빨리 고쳐주시면 됩니다. 해서 모든 것은 단어로 써보시고 분석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 모든 것에는 진짜 모든 것입니다. 자신, 상대, 회사, 가족, 기쁨, 슬픔, 행복, 사랑 등등. 사랑도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다 틀려요. 왜 틀리냐? 그 사람 안에 있는 정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내에 기록된 언어,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야. 내 스스로가 결론 지어놓은 언어로 사고하기 때문에 사랑도 다 제각각 방법이 틀려요. 사랑의 정의도 다 틀리고요. 이렇듯이 모든 것은 언어로 사고하기 때문에 언어로서 써서 분석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해서 언어를 바꾸면 사고가 바뀐다. 이런 말들이 또 생각이 바뀌면 뭐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뭐라고 그랬죠? 습관이 바뀐다고 그러나요? 뭐 이런 식의 말들도 유명한 말들이 있죠. 이 말들이 왜냐하면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말들입니다. 해서 언어를 바꾸면 사고가 바뀐다. 내 뇌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내가 사고하는 뇌가 바뀐다. 이 결론입니다. 해서 인간의 모든 것은 언어이다. 그래서 언어로 보는 것도 언어로, 듣는 것도 언어로, 느끼는 것도 언어로 다 뇌는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표현도 저장된 언어로 그 언어가 뜻하는 바대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는 인간에게 그만큼 중요하고요. 인간은 언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하면은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옳은 표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은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상적인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를 글로 먼저 써보시기 바랍니다. 뭐 목표를 뭐 몇 살 때까지 집을 사고 몇 살 때까지 내가 뭐 어느 회사에 뭐 이사가 되고 대표이사가 될 거야. 이런 거 말고요. 내 자신, 내가 이 세상을 100년을 살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다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상을 정해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써보시길 바랍니다. 뇌는 마음이 아닌 언어를 기억한다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누군가 웃으면서 나를 욕을 해요. 그러면 웃는 모습을 먼저 기억을 한다면 장난치는구나 이렇게 보겠지만은 우리는 웃는 모습이 아니라 언어를 우선적으로 선택을 합니다. 뇌는. 그래서 그 사람이 한 욕이 뇌에 딱 들어와요. 그러면 그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도 그 욕하고 딱 분석이 함께 되기 때문에 저 새끼가 말이야. 나를 지금 비웃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언어는 우리 인간에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 그리고 언어가 있고 비언어가 있었죠. 우선순위는 말, 언어입니다. 두 번째 순위가 비언어예요. 비언어는 이 말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살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게 막 궁금할 때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 내 언어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답을 찾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세세하게 나에 대해서 내가 아파하는 게 있으면 내가 왜 아파하지에 대해서 쭉 써보고 그거를 긍정문으로 바꿔줘요. 내가 슬퍼. 그러면
내가 기쁘다. 이렇게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힘들어요.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 이 슬픔도 지나갈 거야. 이런 식으로 슬픔은 그대로 주고 지나갈 거야. 그러면 긍정문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바꾸시면 돼요. 그 기법들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써놓은 책들이 엄청 많이 있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 그 중에서 또 참고해서 연습하셔도 되고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부정문을 긍정문으로 고쳐가지고 그대로 나에게 읽어주면서 용기를 준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막연히 생각만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가 아니라 그걸 글로 다 써보세요.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장점, 이런 사람이 됐을 때 내가 포기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쭉 써보시고, 아, 이거를 내가 포기했을 때, 내가 이런 사람이 됐을 때, 내가 이걸 포기해도 내가 행복할 수 있냐?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다가 내가 이런 거는 젊었을 때 막 해보고 또래 집단하고 같이 어울려서 술도 먹고 나이트도 가고 여자도 사귀어보고 연애도 실컷 해보고 세계 여행도 막 다녀보고 싶지만 내가 이거를 포기하고 지금 이거를 아끼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서 내가 이 정도 단계에 갔을 때 이거는 나에게 어떤 보상, 내가 포기한 것보다 더 큰 보상을 줄 거야. 그러니 유령아, 너는 이상적인 나를 향해서 가는 게 맞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딱 지어서 자꾸 나한테 용기를 주면은 우리 뇌는 내 행동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언어를 반드시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어의 지도를 만드세요. 내가 추구하는 나의 삶을 상상해 보면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쓰면서 내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언어의 지도. 박일령 하면 박일령은 어떤 사람? 딱 이렇게 내가 결론 지으면 돼요. 아직까지 그렇게 내가 살고 있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우리 뇌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상상하고 현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써보세요. 이상적인 나. 내가 이랬을 때 디테일하게 사실에 근거해서 이래 해가지고 디테일하면 할수록 좋아요. 그래갖고 쭉 기입을 해가지고 쓰시고 계속 반복해서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읽으면서 일영아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사람들 앞에서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너는 사람들과 이런 관계로 살아갈 거야. 네 주위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화를 내고 막 이렇게 할 때는 그 사람이 나한테 좀 도와달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거야. 화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내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내비에다가 목적지 딱 입력하면 안내를 쭉 해주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지도를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뇌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고자 하는 방향을 지도를 그려가지고 쭉 입력해 놓은 사람은 그 방향으로 가요. 신경 안 써도 가요. 그냥. 왜? 내비는 그냥 그렇게 안내하듯이 우리도 그래요. 우리 인생도. 근데 이거를 고민해 보지 않고 나를 돌아보지 않고 내가 뭔가를 되고 싶어 하는데 그 구체적인 지도가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되고는 싶지만 항상 되고는 싶지만 그 길은 어떻게 가는지 단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어요. 왜냐? 내 머릿속에 그 길을 가는 언어가 저장이 안 돼 있다면 그걸 꺼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언어의 지도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 비밀도 알려드립니다. 이 비밀을 잘 아시고 기억하시면 인생 사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노하우가 될 겁니다. 뇌는요, 우리의 뇌는 내가 한 질문에 대해서는 100% 답을 줍니다. 뻥 같죠? 아닙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모르는 것은 질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머릿속에 정보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질문을 합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한다 그러면 내 머릿속에 내가 의식을 안 하고 있었지만은 어느 순간 어디서 뭐 TV에서 봤던 책을 읽었던 누가 하는 얘기를 들었든 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력을 해놨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이 가능해요. 그러면 답도 100% 있겠죠? 맞습니다. 답도 100% 있습니다. 왜? 정보가 있으면 우리 뇌는 이 정보를 갖다가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뭐다?
이렇게 답을 내서 기억을 합니다. 사과 말씀드렸죠. 사과 그러면 이거는 사과다. 이렇게 답이 있기 때문에 사과로 기억하는 것이지 이 답이 없다. 이게 사과인지 벤지 낑깡인지 몰라요, 내가. 그러면 이걸 사과라고 기억을 못 하겠죠. 네. 그렇듯이 우리 뇌는 항상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나의 컴퓨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답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인정하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에 기초해서 근거해서 그거를 사고하고 정답을 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이래 이러면 그게 답이 돼 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면 많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맞는데 상대가 틀려. 막 이렇게 막 목소리 높여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다 이 오류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답은 우리에게 주는 뇌 속에서 들려주는 답은 내 답일 뿐이지 세상의 답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만 깨달으셔도 당신의 커뮤니케이션이나 인생은 방향이 전혀 틀리게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우리 뇌는 질문에 대한 답을 100% 준다. 근데 그게 지극히 개인적인 나만의 답이다.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고 세상을 살다 보면 계속 부딪히고 주위를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거, 나의 뇌에서 주는 나의 답을 100%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만의 답이잖아요. 어떻게 나만의 답이 세상의 답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흔히 이런 실수를 하고 삽니다. 특히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는 사람들이 특히 이 짓 많이 하고 살아요. 자기의 답이 내가 이 정도 딱 가지고 있잖아. 짱, 나 봐.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이 정도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겁박을 하면서 답을 강요를 합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그 사람만의 답이고 그 사람만의 착각이에요. 세상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사실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서 내 생각에서 오는 답은 100% 신뢰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답은 항상 의심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발전을 하고 그래야 내가 현재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어쩔 수 없지 뭐. 왜? 내 머릿속에서 너는 이게 부족해. 딱 답을 냈잖아요. 그럼 그걸 100% 인정해버리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머물러요. 그러나 뇌에서 주는 답은 왜 어쩔 수 없는데? 왜 나는 이렇다고 결론을 짓는 건데? 하면서 의심하고 파고들기 시작하면 다른 방향을 뇌는 또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100% 신뢰하지 마시고 항상 몇 프로 정도는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사실도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결론이 여러분이 체험해서 그거를 직접 해보시고 그걸 체득해서 그거를 사실로 머릿속에 기억한 게 몇 개나 있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거 있죠. 지구는 둥글다. 네, 우리가 요즘에는 뭐 우주에서 촬영해서 둥근 모습 보여주니까 인정을 하고 있지만은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둥근 지구를 우주에서 본 적이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100% 신뢰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상상을 하죠. 보여주는 사진을 보고 지구가 이렇게 둥글구나. 이걸 생각하는 게 상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상상을 하면은요. 우리 뇌는 그 상상한 게 현실인지 아닌지 구분을 하지 않고 그냥 다 받아들여요. 언어로. 이건 놀라운 내 비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게 다 현실은 아니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우리 뇌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상대는 이러면서 답을 내 가지고 그 사람한테 너는 나쁜 놈이야. 아니고 너는 참 착한 사람이야. 이래요. 근데 내가 착하다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가서 사고 뿡뿡 칩니다.
내가 나쁘다고 했던 사람이 알고 보니까 어려운 이유 돌면서 자기 막 사회 봉사하면서 헌신하면서 사는 사람도 무지기수예요. 근데 왜 이런 오류들이 나오느냐? 우리 뇌 구조 때문에 그래. 그건 뭐냐?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다 언어로서 입력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상상해요. 우주 막 상상하죠. 내가 막 상상으로 그려요. 그러면 우주라는 이름을 딱 지어가지고 우주는 이래. 내가 상상하는 만큼 그냥 그대로 뇌에다가 입력을 해버려요. 내가 우주 가본 적 없잖아요. 근데도 그냥 우주는 이래. 이렇게 꺼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뇌는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뇌는 내가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내가 직접 보고 경험했던 거하고 구분하지 않는다. 이 말은 놀라운 비밀이 되겠죠. 이거를 잘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돈 안 들이고 생각만으로 자기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결론도 나옵니다. 그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이나 심리 상담 그리고 심리 치료들이 이 뇌 구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심리 치료, 심리 상담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약을 먹이고 의사가 뭐 어떻게 주사를 놓고 뇌 수술해가지고 그 사람을 딴 사람으로 고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화예요, 대화. 그 사람이 아파하는 거를 그 사람이 아프다고 느끼는 이 관점을 갖다가 시각을, 이 언어를 갖다가 이게 아픈 게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으로 자꾸 의사가 리드를 해줘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나? 아까 뇌를 의심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겠네 어느 순간. 그리고 이게 나는 아픔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픔이 아닐 수도 있네 해서 더 나아가서는 이 정도는 뭐 아픔도 아니야. 이렇게 딱 끝나면은 상담은 끝나는 겁니다. 치료도 끝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게 가능한 이유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고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도 그래서 사용하는 겁니다. 뇌는 충분히 훈련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훈련을 한번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은요. 내가 생각만 해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좋은 일 막 상상하면 그냥 표정까지 이렇게 밝아지잖아요. 예. 근데 나쁜 일 상상하면 이마 찡그려요. 막 여기서 막 분노가 막 불끈불끈 치밀어 오르고 막 드라마 보다가 막 참 TV 속에 들어가고 막 패주고 싶고 막 이러죠. 그건 다 상상이잖아요. 그냥 보여지는 거일 뿐이지. 라고 내가 그 사람도 아니고 내가 당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분노도 해요. 왜냐? 우리 뇌 구조가 그렇습니다. 자, 뇌를 훈련해 봅시다. 무조건 글로 써본다 생각하는 건 뭐든지 무엇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긍정, 부정, 두려움, 한한, 기쁨 세밀하게 글로 쓰세요. 그리고 긍정문과 부정문을 반드시 구분하세요. 쓰기만 해놓고 사용하지 않으면 쓸 필요 없어요. 괜히 힘들게. 써서 긍정문은 긍정문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고 부정문은 살짝살짝 긍정 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나한테 넣어주셔야 돼요. 어떻게? 읽으면서 일령아 너는 이거를 좀 안 좋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면 이렇대. 그러니 앞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좀 유치하고 좀 제일 처음에 하려면 좀 내가 이상하게 이러다가 혹시 정신병자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찾아와요. 근데 아닙니다. 절대로. 오히려 그게 자기를 건강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법이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세상에 있지도 않는 거 막 상상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가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분석한 내용을 반드시 보완해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이성적이고 사실에 근거해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과 데이터와 비교해 보시고 미래의 나와 지금의 나도 비교해 보시고 지금 현재 내 생각으로 이거를 보완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되면 이렇게 지금 내 상황에서는 이거를 요 정도밖에 못해. 근데 미래의 나는 아니면 이런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노력을 한다면 여기까지 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래서 최고 좋은 거를 갖다가 입력을 시키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나중에는 뇌가 그 길을 계속 찾아서 가거든요. 뇌는 우리의 내비니까. 네. 우리 인생의 내비는 뇌입니다. 언어입니다. 뇌 속의 언어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언어지만 사람이 산다. 뇌가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밀하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보세요.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런 모습일 거야.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렇게 될 거야. 막연하게 생각하시면 끝이에요. 그걸 디테일하게 하세요. 디테일하게. 언어의 지도를 만들려고 그랬죠. 지금에서는 이만큼. 한 걸음만 더 나갈 수 있는 방법들부터 해갖고 한 걸음, 두 걸음을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제일 처음부터 막 이런 사람 될 거야. 막 이렇게 막연하게 크게 해갖고 계속 막 입력시키죠. 나중에는 세상에서 4차원이라고 똘소리 들어요. 그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 세밀하게 지금 가능한 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작은 거 하나하나. 밥을 잘 먹는 나는 훌륭한 사람. 어떤 반찬을 좋아하는 나는 훌륭한 사람. 어떤 반찬을 싫어하는 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뇌도 훌륭한 사람. 왜? 내 입맛이 고급이잖아. 내가 가려서 먹을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잖아요. 네, 이거요? 굉장히 사소하고 유치해 보이죠? 아니요. 이거는 놀라운 나만의 능력이에요. 비언어를 잘 활용하시고요. 비언어는 그런 거라고 그랬죠? 말이 아닌 행동, 보여지는 것들, 느끼는 것들, 감각들, 그리고 내 감정까지도 비언어입니다. 이거를 잘 활용해서 분석해 보세요. 이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남이 자극을 줌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막 폭발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성을 막 잃어버리거나 막 스트레스 받아갖고 맨날 며칠 끙끙거리고 복수하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을 안 느낄 수 있어요. 왜? 감정까지도 우리는 분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내가 어떨 때 화를 내는지, 내가 어떨 때 기쁨으로 생각하고, 내가 어떨 때 편안한지를 다 글로 써보셔야 돼요. 그래갖고 세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한테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자극이 딱 왔을 때 나는 그거를 신경 안 쓰고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훈련이 안 된다? 그러면 사람은 계속 감정 상하면서 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기 관리에 철칙입니다. 내 자신을 분석해서 긍정은 살리고 부정은 보완한다. 스스로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주세요. 이 말하는데 제일 좋은 거는 거울 훈련입니다. 우리 거울 매일 보잖아요. 거울 보면서 화장실 가서 손 씻고 쓱 이렇게 보고 뭐 머리 흐트러진 거 없나? 뭐 이런 거 확인하고 나오죠. 그럴 시간에 확인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아 자식 멋있어.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네. 일령아 화이팅.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한마디. 한마디. 그럼 몇 초 걸릴까요? 몇 초 안 걸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글과 언어로 자신에게 표현해 주셔야 돼요. 이걸 많이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은 언어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를 합니다. 제일 먼저.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의 행복의 모든 초점, 내가 가장 이상적으로 바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점대로 저는 프로그램을 해놨어요. 그렇게 쭉 몇 달, 1년, 2년 지나다 보면 요즘에는 이제 눈을 뜨면 하나님 오늘도 살라고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응, 오늘도 살아야지. 아, 오늘은 피곤한데 그냥 죽은 듯이 그냥 누워있으면 안 돼요. 이놈의 자식이 일어나 그러고 하나님이 저를 깨워요. 네, 뭐 하나님을 갖다가 너무 인간화 시켜가지고 너무 이렇게 한다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과 함께 대화하면서 사는 하루하루가 정말 제일 소중해요. 세상에서 누가 대화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저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게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저의 지도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중이에요. 여러분도 언어 지도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왜? 인간은 모든 것이 언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언어들 많이
개발을 하시고 입력을 시켜가지고 거울 보고 나한테 들려주시면서 좋은 표정도 지어보고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 보고 V자도 한번 나를 향해서 그려보고 스타를 향해서 와 하고 막 이렇게 박수치고 하면서 피부 보면서 누구 와 저 사람 멋있다 이러면서 왜 나한테 못 해주냐는 거죠. 나한테 해주세요. 나한테. 남한테 하는 거는 내게 아니에요. 나한테 해주셔야 내가 그거를 입력을 하고 받아들여 갖고 내가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언어이기 때문에 좋은 언어 많이 쓰셔가지고 부정은 긍정으로 바꾸셔가지고 거울 보면서 그 앞에서 표정도 지어가면서 이렇게 하면서 나를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은 정말 뜻하지 않게 여러분이 이상적으로 막연히 추구했던 나의 모습을 현실에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제 2강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